예, 음악이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음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장영섭 불교신문 부장과 함께하는 장영섭 기자가 간다 월요일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뭐 오랜만이에요. 일주일 됐는데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저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불교인 줄 알았더니 아이돌이 사랑하는 불교죠. 예. 왜 이걸 정했어요? 혹시 걸그룹 팬이십니까? 왜 이걸 정했습니까? 조회수 좀 어떻게 놀려볼까 해서 한 거고요. 예, 아이돌 어쨌든 아이돌하면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어쨌든 아이돌 말 그대로 우상이란 표현답게 어떤 아이돌을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경향들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아이돌들이 이런저런 뭘 또 지금 얘기할 거지만 뭐 블랙핑크의 제니가 제니란 노래를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영상이 뭐 유튜브에서 뭐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이브의 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또 이제 그 초역 부처의 말이라고 그 얘기를 방송에서 언급하면 순간에 이게 이른바 시쳇말로 떡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뭐 BTS의 멤버들이 또 불교를 좋아한다는 거. RM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예. RM은 뭐 전에 제 취재도 했었는데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계사 같은 데 가다가 그렇죠. 뭐 연등 걸려 있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 뭐 멤버 진 같은 경우도 불교 군종병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노래들이 그러니까 불교라는 걸 이렇게 뭐 그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 정신 자체들 가사에 담기려는 메시지들이 불교적이다. 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예. 어쨌든 좀 관심 좀 가져보려고 아이돌 했습니다. 아니 장원영이 혹시 집안 아니죠? 같은 장씨여서 아닐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친구가 중국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계열이고 아마 저도 중국인일 거예요. 예. 외모가 완전 중국 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중소평 얘기를. 쪽인 것 같은데. 닮아 요쪽 닮아 포대화상이나 뭐 금복주 그쪽인데 저는 세대가 바니걸스, 이효리, 원더걸스 이런 쪽인데 요즘 걸그룹 아이돌은 상당히 의식 있고 똑똑한가 봐요. 그래도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말은 많은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 경제권이 10위권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군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이미 선진국이죠. 예, 선진국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어쨌든 뭐 각종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한국 하면 또 교육열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단 똑똑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어떤 뭐 국영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불교는 뭡니까?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불교가. 그러니까 지성.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고, 뭐 불교 이 아이돌들이 불교에 좀 많이 지금 이렇게 언급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게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철학하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되게 예술적 영감을 많이 줬어요. 그 사상들이. 항상 불교라는 게 자기 개발, 자아 성찰, 어떤 다른 뭐 어떤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하고는 달리 자기가 극복해 나가고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다. 라는 거다. 그런 마인드들이 강하잖아요. 불교도 그런 영감을 많이 줬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예전에 문인들이 갖고 있었던 관심,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예술인들, 어떤 아이돌도 어쨌든 문화 예술인들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얘기한 블랙핑크 제니의 노래가 제니의 ZEN인데 유튜브 조회수 급상승했는데 일단 제목부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불교 그렇죠. 색자 짙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문광 스님이 우리 같은 대학 출신인 문광 스님이 해석한 영상도 있는데 그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저도 봤는데 문광스님, 그러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문광스님 이거 5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문광스님 워낙 문광스님이 뛰어난 학생이시고 여기저기 박람 강기하시고 정말 많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분야의 지식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불교적 안목도 뛰어나시고 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서 보는 거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다운이라는 게 그걸 방아착으로 해서 내려놔라, 그 집착을 내려놔라, 요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신선했고, 그러니까 불교 어쨌든 젠이라는 것 자체가 선이라는 한자를 일본식 발음인 거고, 그러니까 건축이나 우리가 뭐 인테리어 스타일로 젠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정갈하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꾸미는 것들이고, 불교적인 어떤 주제와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노래도 보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결국 주변에 나와 너의 경계를 짓고 수많은 경계를 짓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번뇌에 쌓이지 말고 나라는 걸 좀 크게 봐라. 이 세상 전체가 나다 알고 보면 이게 화엄 세계거든요. 알고 보니까 내가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나와 남의 경계를 없애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이게 중생계라는 게 경쟁하고 이 몸이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다른 육체를 가진 것들, 다른 개체들과 기본적으로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오해하거나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맞긴 한데 어쨌든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와 너의 경계를 줄여서 큰 내가 되자. 큰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전체가 내가 되면 불행도 없고 번뇌도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예, 노래들이. 문광 스님도 해석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가수 장원영 씨가 추천한 책이 이제 초역부처의 말. 그렇죠. 예. 일본 책이다. 이게 일본 문화 종교를 좀 추종하는 느낌도 든다라는 얘기를. 보다 어쨌든 그 고이케 고이케 한그 일본 스님인데 그분이 하여튼 고이케 하여튼 그분 그 전부터 불교 책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경대라는 또 스펙을 갖고 있고 동경대 스펙도 있는 데다가 되게 젊은 스님이에요. 젊은 스님이고 그 유명한 상황이었는데 그 꾸준히 스테디셀러였습니다. 그분 책들이 했는데 이번은 결국은 이게 방송의 힘, 미디어의 힘인 거죠. 예. 그 장원영 또 그분이 또 얘기 들어보면 되게 또 생각도 많고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되게 생각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진심으로 그 책을 읽고 깨닫고 한 내용을 뭐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 제일 유명했죠. 그래서 그게 뭐 일본 불교를 따라간다기보다 어쨌든 일본 불교가 일단은 실용적인 건 맞으니까요. 예, 그 걔네는 항상 생활 밀착형이 돼 있어서. 이게 일본 스님들이 제사도 지내주고 상담도 해주고 거기는 이제 가정집 같은 데가 절이잖아요. 절이 일반 가정집 같잖아요.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밀착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겪는 구체적이고 생활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쉬운 말로 풀어주죠. 우리 장영섭 기자가 간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뜨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무해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박람회하면서 그러니까 박람회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홍보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했는데 그 컨셉이 무해력이었어. 그걸 들으면서 이게 불교구나. 이렇게 무해가 말고 없을 무에다 해로울 했자거든요. 그러니까 해로움이 없는 힘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이게 불교예요. 채식 문화, 뭐 쓰레기 제로 운동, 이런저런 불교 관련돼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 기후위기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MZ들이 단순히 젊다고 해서 철없다, 젊음은 철없다 이거는 등식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원래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오히려 공익적인 것들, 공동체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해력이라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무해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절제해야 되죠. 그렇죠. 예, 내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이런 불교적인 가치들이 그 무해력이라는 단어에 응축이 돼 있죠. 어쨌든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되고 정신이 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스타일이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남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화되는 느낌이네요. 민폐라는 걸 되게 뭐 한국도 따라가니까요. 10년 뒤에 항상 10년 차이로 계속.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싫어합니다만 남이 저한테 해를 끼쳐도 돼요. 저는 뭐 보살이 이건 이 시대의 보살. 정경은 이 시대의 보살. 돈 꺼달라 그러면 돈 꺼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장영석 기자가 사실 가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헤비메탈 성격이 짙고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본인은 인더스트리얼 록이라고 하는데 약간 신성우 같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맞습니까? 이게 어제 제가 뭐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음악을 정말 하고 싶고 가수가 아니고요. 가수는 꿈이 별로 아니고 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노래를 만들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걸 좋아했고 인더스트리얼 락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좀 전위적이에요. 산업이란 뜻이잖아요. 인더스트리얼이. 그러니까 시끄럽고요. 좀 기계음 많이 쓰고 기괴하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또 어쨌든 불교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불교 가사도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불교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불교적인 내용을 좀 담으려고 가사가 하는데 상당히 좀 약간 저는 어둡게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자기 싫다 뭐 이런 가사던데.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하여튼 좀 전위적이긴 한데 예, 제가 원래 좀 다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크한 거 같고 예, 다크서클도 많고 얼굴에.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에 제목이 뭐냐면 장영섭이 노래하고 연주한 다시 만날 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영섭 기자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신성우가 생각났고 영화가 사과음과 신세의 주제가 그 막걸리처럼 탑탑한 목소리의 그 조카코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쪽 계열 같아요. 예, 제가 뭐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예, 목소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지천명이 넘었습니다. 장영섭 기자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국제불교광장에. 그렇죠. 예, 예. 박람회가 저늘 박람회를 통해서 그걸 일단 확인을 했고 아 젊은 사람들이 정말 불교에 관심도 그렇죠. 많고 그리고 단 눈에 보이는 불교 문화가 아니고 왜 또 불교 박람회 이렇게 많이 오고 출가 사이트에 이렇게 사람이 넘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예. 근데 넘치는데 정작 출가자가 확 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게 점진적으로 조금 느는데요. 아, 늘고 있습니까? 제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어쨌든 출가자도 수행자고 어쨌든 종교 쪽에 일을 계시고 뭐 신부나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불교가 좋고 이걸 자기 삶에 이제 그걸 내면화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 많아지는 방향으로 늘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많아지면 예 종단이 커지고 좋겠죠. 그렇죠. 좋겠지만. 이 탈종교화라는 건 제가 봐도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스님 수가 갑자기 무슨 불교가 아주 사회적으로 호감을 많이 얻어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성직자 뭐 스님은 엄밀히 하면 성직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단 안에서 스님으로서 전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많아질 것이냐. 요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고 여기 불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이게 불교적인 가치관 정말 평화와 관용과 자비의 가치관 아닙니까? 요렇게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 바람이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건 저희가 뭐 저도 이제 뭐 생각이 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경쟁과 이 무너진 공동체와 인간관계, 코로나19 이후에 단절된 어떤 세상 이런 거에 대해 20, 30대 젊은이들이 아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그리고 내 편, 너 편,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 너무 싫다. 그래서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 불교에게 가고 있는 거다. 다가가는 거다. 자연스럽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지쳤고, 지쳤고. 극단적 갈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나마 좀 불교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단 저성장 시대예요, 한국이. 아시겠지만. 아, 경제 성장률 1% 넘기 힘들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게 극한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모든 선진국이 이 극심한 갈등에 또 시달리고 있잖아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개발도상국인데 기분 좋았죠. 막 10% 찍을 그렇죠.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정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고물가에 시달릴 거고요. 저성장이고 고물가고 그러면 계속 계층 간에 또 양극화는 어떻게 이건 양극화는 부처님이 와도 해결 못 한다는 게 양극화거든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성공했느냐 더 나락으로 가죠. 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들어질 거고 제가 또 봤을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라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신데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또 얼마나 욕망을 자극한 게 영상이든 뭐 지성적 욕망이든 AI부터 해서 욕망을 자극한 돈이 많죠. 그럼 이 욕망이 생기면 그건 또 반대되는 급부가 뭐가 생길까요? 결핍이 또 세져요. 절제 결핍.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거. 내가 욕망하면 부족하니까. 욕망할수록 결핍은 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요. 예. 천사가 생기면 악마가 생기고요. 이게 불교 연기법이라는 게 우선 화합 상생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필연적인 고통 어떻게 보면 이걸 바라면 이게 되게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욕망이 강해지면 그만큼 결핍도 강해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 또 욕망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첨단 신기술이 정체되거나 태화되질 알겠습니다. 않겠죠. 정리해 주시죠 이제. 예. 예. 욕망을 줄여야 욕망을 줄이십시오. 희망이 보일 장기에도 거다. 말 좀 줄여주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장영석 기자였습니다.